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내 여론도 이제 탄핵 찬성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내부 고발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이 간첩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색출해내겠다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탄핵 찬성 여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퀴니펙 대학, 제가 어제 이 시간에 퀴니펙 대학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조사는 이제 9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치러진 조사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고 찬성하는 여론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닝 컨설트와 합동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네. 탄핵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률을 기록했는데,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가 아니라 탄핵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약간 다릅니다.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연방 하원이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질문이에요. 탄핵 절차가 시작돼도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요.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43%가 동의한다. 43%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 조사는 9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과 내부 고발서 원문, 연방 하원 청문회 등의 그 최근의 이 흐름이 반영된 된 거죠. 그런 결과예요. 근데 이제 폴리티코가 바로 지난주에 9월 20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사이에 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지난주에 조사했을 때는 탄핵 지지가 36%였는데 43%, 4일 사이에 7%포인트나 상승했고요. 탄핵 반대는 49%였다가 43%. 역시 4일 만에 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지지가 많이 올랐고요. 탄핵 반대는 또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걸 CNN은 13%의 스윙이다. 그러니까 올라간 것과 내려간 걸 합치면 13%가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상당히 많이 그 탄핵 추진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이 많아졌다. 그리고 부정하는 동의하지 않는 쪽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나 싶고 공영 라디오 방송 NPR도 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영 TV인 PBS와 합동으로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NPR과 PBS 합동 여론조사는 전국의 미국인들 86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Whether they approve of Democrats'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Trump,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절차 개시 시작을 당신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49%가 동의한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데 동의한다가 49%, 동의하지 않는다가 46%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0%가 serious matter,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대답했고 48%는 just politics, 그러니까 정쟁이다, 정치 공방이다 이렇게 48%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탄핵 절차상 연방하원은 탄핵 소추하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연방상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연방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연방하원이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연방하원이 탄핵을 소추해서 통과시켜도 연방상원 가서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NPR이 물어봤습니다. 연방상원이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과연 연방하원이 탄핵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냐. 거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49%는 상원이 동의하지 않아서 어차피 탄핵이 안 될 거라면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 49%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네.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 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방하원은 자기 할 일 해야 된다. 탄핵 소추를 진행해야 된다가 47%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게 더 높았고요. 그리고 이 중도층 PBS는 그 중도층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중도층 당신 이제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이 아닌 사람들 중도층에 대해서 지금의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0%가 디스어프로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도층의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고 상원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하원이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대답을 중도층은 52%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절반 이상은 상원이 동의하지 않는데 연방하원이 이렇게 이 독자적으로 이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52%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전체 이 조사 대상자들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앞으로의 이 지금 탄핵 정국과 관련된 조사 상황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최근에 그 여론조사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은 지금부터 시작됐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며칠 사이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많이 좀 요동치고 네.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하루 24시간을 저렇게 탄핵 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을 시점인 것 같아요. 폴리티코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찬성층이 높아졌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폴리티코 조사에서는 66%가 탄핵에 그 찬성한다고 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79% 그래서 13% 포인트나 탄핵 찬성으로 이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높아졌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 탄핵 찬성이 5%였는데 10%로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5% 포인트가 올랐는데 2배가 올랐죠. 2배네요. 예, 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이 34%에서 39% 일주일 사이에 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의혹에 대한 그 정보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그 탄핵 찬성 쪽으로 여론이 이동하고 있는 큰 이유다. CNN을 비롯한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고 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NPR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동의가 49%, 동의하지 않는다가 46%니까 동의한다가 3% 정도 높은데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고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다. 이 정도면 이제 동의하는 쪽과 동의하지 않는 쪽이 거의 반반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NPR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PR이 주목하는 부분은 중도층,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트럼프 탄핵에 아직은 부정적이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5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상원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하원이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데는 52%, 중도층의 52%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PR은 중도층은 아직은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10명 중 7명이 앞으로의 탄핵 추진 과정,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전국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탄핵과 관련된 여론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NPR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또 트위터로 이 민주당 정보위원장이죠.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사임하라. 네. 책임지고 사임하라. 지금 이렇게 트위터에서 지금 썼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 정부 당국자 네. 뭐 간첩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반드시 잡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스파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어감이 스파이라고 그러면 뭔가 무슨 007 영화도 생각나고요.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간첩이에요. 간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 내에 백악관에 간첩이 있다. 이제 이런 강경한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트윗을 통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비난했는데요. 애덤 시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의 이제 사임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어제 연방하원 그 법사위원회에서 네. 청문회가 실시됐는데 애덤 시프 하원의원이 이제 정보위원장으로서 거기서도 계속 질문하고 그랬는데 청문회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읽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자신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스크립을 아주 공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없는 내용을 마치 트럼프 자신이 대화를 한 것 같이 말을 한 것 같이 읽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애덤 네. 스chiff는 정보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통화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2년째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민주당은 계속 탄핵 주장하면서 2년째 대국민 사기극을. 근데 지금 2년이 아니라 3년, 지금 3년 아닙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내부 고발자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에게 정보를 준 제보자를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부 고발자가 본인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내용을 알고 이 제보자에게 전달을 했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제보자가 이걸 내부 고발 형태로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애당초 이 내부 고발자에게 제보한 그 사람이 나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악관 내 인물이거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내 인물일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 사람은 완전히 간첩행위고 반역행위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가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CIA 요원이라고 얘기했죠. 네, 보도했습니다. 네, 네. 이 한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다가 정보기관으로 복귀한 CIA 요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러니까 CIA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예전에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백악관 쪽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CIA 요원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고 CIA 요원이 이것을 내부 고발 형태로 하면서 결국 언론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이 내부 고발자에게 제보한 사람이 색출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부 고발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는데 이것도 참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영리하다고 그럴까요? 내부 고발자 자체는 어제 그 청문회에서도 이 DNI 국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자체는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내부 고발한 거니까 그 자체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인간의 양심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고발자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 고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그 행정부 내 인물을 공격한 이거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포인트를 잘 짚은 게 아닌가 싶긴 네. 한데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내부 고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색출해낼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죠. 요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청문회 열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탄핵 전국에 네. 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월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월킹하고 민심이 있죠. 지금 막 네,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이게 내년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위기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죠. 지금 네. 여론도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 CNN이라든가 언론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아주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그 분위기가 일단 그 지금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뭔가 가볍지 않은 그런 좀 중대한 문제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를 네. 찔렀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그냥 굉장히 그 뭔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조속히 이 추진을 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가장 민주당에게 유리한 시기예요. 무슨 글쎄 일이든 말이야. 어떤 사안이 터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마구 이렇게 터뜨릴 때 이때가 가장 이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의혹이라는 걸 터뜨리는데 사실 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 의혹을 터뜨리면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이런 의혹이 있나 보다. 이게 사실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시기고 지금은 한창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앞서 그 NPR이 여론조사한 데서 나오듯이 10명 중 전체 그 조사 대상자 10명 중에 7명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올랐지만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의 지지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을 따지면 아직도 지지율에 비해서는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높아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보다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낮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에 비하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아직은 그렇게 그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중도층은 관망한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지금 맞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과연 민주당이 탄핵을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이 고려할 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사유나 증거나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살골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전에 워터게이트 때도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만으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 터지고 나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면서 결국 본인이 탄핵당하기 전에 하야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닉슨처럼 최악으로 전국을 몰아가는 그런 자충수를 과연 둘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현실화할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만한 정도의 어떤 중대한 어떤 그 이 증거라고 그럴까 그런 거 찾아낼지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충수를 둘지 하나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부터 지금 시작이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어찌 됐건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과연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뭐 연방상원에서는 뭐 공화당은 요지부동인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탄핵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론의 힘을 받고 여론이 계속 탄핵 지지 쪽이 높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성공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네.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